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보다 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져 내리는 곳. VVIP들만을 위한 파티가 열리는 스카이 라운지는 욕망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수진은 이런 종류의 장소를 좋아하지 않았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값비싼 향수와 샴페인 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노골적인 탐욕의 냄새가 그녀를 숨 막히게 했다. 하지만 회사 프로젝트에 성패가 걸린 중요한 자리였기에 그녀는 불편한 드레스와 하이힐을 감수한 채 억지 미소를 짓고 서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 회사의 전략기획팀 과장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해결사에 가까웠다.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들인 새어머니와 그녀의 딸. 이유라의 등살에 밀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녀의 자리는 늘 위태로웠다. 특히 오늘 밤. 이 파티의 주인공이자 유라의 약혼자인 태강그룹의 황 이사가 주최한 이 자리는 수진에게 가시방석 그 자체였다. 어머, 수진이 아니니 이런 데는 어쩐 일이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진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돌아보자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새어머니와 그 옆에 여왕처럼 서 있는 이유라가 보였다. 유라는 수진과 달리 빛나는 조명 아래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법을 아는 여자였다. 그녀의 미소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눈빛에는 언제나 서늘한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팀 프로젝트 때문에 잠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수진은 감정을 지우고 사무적인 어조로 답했다. 그녀의 그런 태도가 새어머니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네가 할 일이 뭐가 있다고? 유라 약혼자 파티에 와서 일 얘기나 꺼내고 말이야. 분위기 파악 좀 하려무나. 죄송합니다. 의미 없는 사과였다. 수진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몸을 돌리려 했다. 그 순간 유라가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붙잡았다. 언니,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오늘 같은 날은 좀 즐겨야지. 모처럼 아빠도 기분 좋으시잖아. 유라는 수진의 손에 샴페인 잔을 쥐어주며 속삭였다.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빛나는 것을 수진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저 평소와 다른 유라의 다정한 태도에 어색함을 느낄 뿐이었다. 나는 술 잘 못해. 에이,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저기 봐. 왕 회장님도 오셨네. 언니, 이따가 왕 회장님께 인사라도 제대로 드려. 우리 회사 다음 분기 투자가 그분 손에 달렸다는 거 알지? 유라가 턱짓으로 가리킨 곳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배가 나온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왕 회장. 사채업으로 시작해 건설과 유통까지 손을 뻗친 검은 소문이 흉흉한 인물이었다. 수진은 본능적인 혐오감에 미간을 찌푸렸다. 알았어요, 할제. 수진은 차갑게 대답하고 잔을 내려놓으려 했다. 하지만 유라는 집요했다. 언니, 나 좀 봐서라도 마셔줘. 응, 오늘 내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 언니랑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아. 애처롭게까지 보이는 유라의 표정에 수진은 순간 마음이 약해졌다. 단 한 번이라도 이 지긋지긋한 가족 관계 속에서 평화를 찾고 싶다는 어리석은 기대감이었을까.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샴페인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시원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아주 희미하게 느껴지는 쓴맛을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파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수진은 몇몇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인사를 나눈 뒤 약속대로 왕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수진을 보자마자 노골적인 시선으로 위아래를 훑었다. 기름진 눈빛이 피부에 닿는 듯한 불쾌감의 수진은 속이 메스꺼웠다. 이 과장, 아주 미인이야. 이유라 양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은데.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하하. 겸손하기는 오늘 밤 나랑 할 얘기가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저기 위층에 내가 스위트룸을 하나 잡아놨거든. 거기서 조용히 우리 회사의 미래에 대해 얘기 좀 나눠볼까. 왕 회장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씨가 냄새와 함께 그의 손이 수진의 허리를 감싸려 했다. 수진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몸을 피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허, 이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 회사. 내일 당장이라도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 있어. 왕 회장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의 시선이 쏠렸다. 바로 그때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현기증이 수진을 덮쳤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까 마신 샴페인이 문제라는 것을 직감했다. 낭했어. 이유라. 분노가 치밀었지만 몸은 이미 그녀의 의지를 배신하고 있었다. 온몸의 피가 뜨거워지는 동시에 정신은 안개 속처럼 몽롱해졌다. 왕 회장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거봐, 술이 좀 과했나 보군. 내가 부축해주지. 수진은 뿌리치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이대로 끌려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때였다. 혼란스러운 시야 속으로 파티의 소음과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기운을 가진 한 남자가 들어왔다. 강지훈, 국내 굴지의 IT 기업인 제이테크의 대표이사. 그는 오늘 파티의 주최자인 태강그룹과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어 마지못해 얼굴을 비춘 참이었다.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는 가장 구석진 곳에서 무표정하게 주변을 관망하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비틀거리는 수진과 그녀를 부축한 왕 회장의 모습을 포착했다.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어 있었다. 단순한 취객의 모습이 아니었다. 지우는 본래 남의 일에 끼어드는 성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왕 회장의 추악한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여자의 눈에 스친 절박한 저항의 빛을 그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성큼성큼 그들에게 다가갔다. 왕 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지훈의 낮은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파티장에서도 이상할 만큼 명확하게 들렸다. 왕 회장은 자신의 흥을 깬 불청객을 향해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누구야? 네온 제이테키 강지훈입니다. 이름을 듣자 왕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무리 아나무인인 그라도 IT 업계의 젊은 거물인 강지훈을 모를 리 없었다. 강 대표가 여긴 어쩐 일로?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니 신경 끄시게. 이 여성분이 몹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호텔 스위트가 바로 위층이니 잠시 쉬게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훈의 말은 정중했지만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왕 회장의 손에서 수진의 팔을 빼내 자연스럽게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수진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지훈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살려달라는 무언의 아우성이었다. 왕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벌개졌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참아 소란을 피우지 못했다. 그는 이를 갈며 나직이 읊조렸다. 좋아. 하지만 강 대표,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지. 괜한 오해를 사서 좋을 것 없잖나. 물론입니다. 지훈은 짧게 대답하고는 수진을 부축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파티장의 모든 이목이 그들에게 쏠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화려한 세상과 차단되는 순간 수진의 의식도 완전히 끊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진은 지독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었다. 부드러운 실크시트의 감촉과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향기.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유라의 미소, 왕 회장의 더러운 손길, 그리고 차가운 눈빛의 한 남자. 그녀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다행히 옷은 그대로 입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어디이며 자신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된 것일까? 혼란스러운 머리로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이 창가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에 멎었다. 넓은 어깨와 완벽한 수트 핏. 그는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어젯밤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남자. 강지훈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이 막 잠에서 깨어 헝클어진 모습의 수진을 무심하게 훑었다. 일리오나스나. 그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처럼 차가웠다.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제가 왜 여기에... 어젯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기억 안 나나 약에 취해 내 방으로 들어온 건 당신이야. 지훈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수진의 심장에 박혔다. 약에 취해 내 방으로 그의 말은 마치 그녀가 일부러 그를 유혹하기 위해 약까지 사용한 여자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분명 누군가 저에게 약을... 누군가... 그게 누군데 지훈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그녀를 신문하듯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변명을 조금도 믿지 않는다는 듯 날카로웠다. 제 동생 이유라가 준 샴페인을 마셨어요. 그리고 왕 회장이 저를... 왕 회장 그 늙은이와 엮여서 내 방으로 잘못 들어왔다. 이건가? 꽤나 진부한 시나리오군. 그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수진은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녀는 피해자였다. 끔찍한 음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녀를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요. 당신이 저를 구해준 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모욕할 권리는 없어요. 수진은 침대에서 내려와 그를 똑바로 마주보며 쏘아붙였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앞섰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잠시 그녀를 뜯어보듯 관찰하더니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던졌다. 열어봐. 수진은 망설이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파티장에서 이유라가 수진의 샴페인 잔에 몰래 작은 가루를 넣는 장면. 왕 회장과 수군거리며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키는 장면. 그리고 왕 회장이 수진을 끌고 가려 할 때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유라의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게 어떻게 내 비서가 찍은 사진이다. 어젯밤 당신의 상태가 이상해 보여서 혹시 몰라 지시해뒀지. 당신 동생이 당신을 왕 회장에게 넘기려 한 건 사실인 것 같군. 목적이 뭐였을까? 사업 투자 아니면 단순히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수진은 손을 떨며 사진들을 내려다보았다. 눈으로 직접 확인한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으려 한 동생의 악의에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지훈은 수진의 반응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큰 키가 드리운 그림자가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이제 상황 파악은 됐나? 당신이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런 늙은이에게 당하도록 내버려 둘 생각은 없었어. 그건 내 미학에 어긋나거든. 그는 수진의 턱을 가볍게 들어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가까이서 본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까맣고 차가웠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 동정심이나 정의감 때문이 아니야. 단지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쾌한 상황을 참을 수 없었을 뿐이니까. 당신은 운이 좋았던 거고 그의 손길이 닿은 피부가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다. 수진은 숨을 죽인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자신을 구해주고 진실을 눈앞에 들이밀고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게 냉정한 말을 내뱉는 이 남자. 그는 악마일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구원자일까? 어젯밤 당신이 약에 취해 나에게 매달렸어. 아무 일도 없었다고는 말 못해. 지훈의 마지막 말은 수진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는 말 못해.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의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이수진의 고막을 찢고 심장 깊숙이 파고들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의 잔인한 속삭임만이 귓가에 메아리 쳤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는 말 못해. 그 짧은 문장이 가진 무게에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간신히 옆에 있던 테이블을 붙잡고 몸을 지탱했다. 무슨 뜻이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겨우 쥐어짜낸 질문은 공기 중에 힘없이 흩어졌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의 얼굴에서 부정의 단서를 찾으려 했다. 농담이었다는. 혹은 자신이 잘못 이해했다는 작은 실말이라도. 하지만 강지훈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었다. 그의 눈은 동요하는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게 빛날 뿐이었다. 말 그대로의 뜻이다. 약에 취한 사람은 이성이 마비되지 본능만 남고 그는 어젯밤의 일을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무감각하게 말했다. 그의 태연함이 수진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 남자의 세상은 어제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한꺼번에 몰아쳐 눈물이 차올랐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이 날 구해준 거 아니었나요? 구해줬지. 왕 회장의 더러운 손에서. 하지만 그 이후의 일은 별개야. 난 자선 사업가가 아니거든. 당신이 내 품에 안겨왔고 난 그저 거절하지 않았을 뿐이다. 거절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말은 수진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동정해서 혹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의로 도와줬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상황을 즐겼을 뿐이었다. 왕 회장이라는 늙은 늑대 대신 강지훈이라는 젊고 위험한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었을 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더 최악이었다. 차라리 왕 회장이었다면 저항이라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강지훈에게는 어젯밤의 기억조차 없는 무력한 상태로 모든 것을 내줘야만 했다. 당신 짐승만도 못해. 수진은 경멸을 가득 담아 그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 옅은 조소가 스쳤다. 글쎄, 어젯밤에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던데. 그의 잔인한 한마디에 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눈물로 젖은 얼굴을 가렸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이율에 대한 복수도, 억울함을 푸는 것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지훈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수표책과 펜을 꺼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숫자를 적어 내려가더니 수표 한 장을 찢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걸로 어젯밤 일은 없던 걸로 하지. 위자료라고 생각하든 입막음용이라고 생각하든 그건 당신 마음대로. 수진은 고개를 들어 테이블 위에 수표를 보았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돈으로 이 끔찍한 밤을 지우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상처와 수치심을 단지 몇 자리 숫자로 환산해버린 것이다. 뭐라고요? 못 들었나? 이 돈을 받고 깨끗이 잊으라고.
당신 동생과 왕 회장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그 돈을 쓰든 아니면 그냥 조용히 새 인생을 살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야. 난 더 이상 이 불쾌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슬픔과 절망이 거대한 분노의 불길로 타올랐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수표를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강지훈의 눈앞에서 망설임 없이 갈갈이 찢어버렸다. 잘게 찢긴 종이 조각들이 하얀 눈처럼 바닥으로 흩날렸다. 당신 미쳤어. 이게 어떤 돈인데. 지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놀라움과 당혹감. 수진은 눈물을 닦아내고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더 이상 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당신이야말로 미쳤군요. 돈이면 뭐든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상처가. 내 수치심이 당신이 던져주는 돈 몇 푼으로 사라질 거라고 믿어요. 천만에. 당신의 그 더러운 돈 필요 없어.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었다. 어젯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구겨진 드레스와 망가진 구두가 초라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젯밤 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오만한 인간인지 평생 기억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당신이 오늘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마지막 말을 뱉고 수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스위트룸의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걸음은 비틀거렸지만 결코 멈추지는 않았다. 혼자 남은 강지훈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돈을 거부한 여자는 처음이었다. 저렇게까지 강렬한 증오를 담은 눈으로 자신을 마주한 여자도 처음이었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쾌감과 함께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흥미를 느꼈다. 호텔을 빠져나온 수진은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거리를 헤맸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그녀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새어머니와 이유라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닌 기다렸다는 듯한 아기가 서려 있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밤새 외간 남자랑 놀아나다 이제야 기어들어오는 우리 착한 딸 아니니. 새어머니의 비아냥거림이 시작이었다. 이유라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 수진의 팔을 붙잡고 호들갑을 떨었다. 언니, 도대체 어디 갔다 이제. 와, 어젯밤에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전화는 왜 안 받고 꼴이 이게 뭐야. 어느 놈이랑 같이 있었던 거야. 유라의 가식적인 눈물과 걱정 어린 목소리가 수진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수진은 힘없이 유라의 손을 뿌리쳤다. 니오,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무슨 소리야. 언니 술이 덜 깼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유라는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치며 한 발짝 물러섰다. 그 연기력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감이었다. 수진은 유라의 뺨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지금 그녀에게는 증거가 없었다. 강지훈이 보여준 사진들은 그의 손에 있었다. 내가 준 샴페인 거기에 약 탔잖아. 뭐야, 이수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언니를 걱정해서 챙겨준 걸 가지고 그런 끔찍한 말을 해. 너야말로 술 취해서 남자한테 꼬리치다가 사고 친 거. 나한테 뒤집어 이으려는 거 아냐. 닥치지 못해. 새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수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연약한 표정의 유라를 감싸 안았다. 네 동생이 널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런 억지를 부려
밤새 남자랑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기에 애가 이성을 잃었나 본데.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네 아버지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니? 바로 그때 서재에서 나온 아버지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밤새 구겨진 옷차림의 수진과 울고 있는 유라, 그리고 도끼를 뿜어내는 아내를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체 아침부터 무슨 소란들이야.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수진이가 밤새 외박하고 들어와서는 유라한테 누명을 씌우잖아요. 유라가 지 언니 걱정돼서 파티장에서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맹랑한 것, 아버지는 실망감이 가득한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추궁이나 의심이 아닌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조용한 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조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언제나 수진을 희생시키는 것이었다. 수진아, 아빠는 너한테 실망했다. 그 한마디가 수진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렸다. 이 집에서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해명도 무의미했다. 그녀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터덜터덜 자신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었다.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절망감이 심장을 쥐어짰다. 어젯밤의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떠오르는 것은 안개처럼 흐릿한 감각의 파편들 뿐이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던 몸, 목을 파고들던 낯선 향기, 그리고 그녀를 압도하던 차가운 눈빛.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도, 명예도, 그리고 여자로서의 존엄성까지도.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가시지 않을 것 같은 어둠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거칠고 잔인한 진실이 그녀의 모든 것을 핥히고 지나간 뒤였다. 그날 이후 시간은 이수진의 상처를 무시한 채 무심하게 흘러갔다. 한 달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세상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유령처럼 집과 회사를 오갔다. 아침 식탁에서 마주치는 가족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회사 복도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은 무뎌지지 않는 칼날이 되어 매일 그녀를 베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일했다. 감정을 비워내자 오히려 일의 능률은 올랐다.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복잡한 보고서와 데이터에 파묻히는 것은 끔찍한 기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다. 하지만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의 도시 야경을 볼 때면 그 화려한 불빛마저 그녀를 조롱하는 듯 느껴졌다. 특히 VVVIP 라운지가 있던 그 호텔 건물이 시야에 들어올 때면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가라앉곤 했다. 이유라는 그날 이후 약혼자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며 매일같이 자랑을 늘어놓았다. 새어머니는 그런 유라를 보며 연신 한박웃음을 지었고 수진을 볼 때마다 벌레 씹은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녀와의 대화를 완전히 피했다. 그 집에서 이수진은 더 이상 가족 구성원이 아닌 수치스러운 오점일 뿐이었다. 변화가 찾아온 것은 아주 사소한 신체적 증상에서부터였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워 양치질을 하기 힘들었고 평소 좋아하던 커피 향이 역하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오후가 되면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피로감이 몰려왔고 중요한 회의 중에 자신도 모르게 졸기까지 했다. 과장님,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팀의 막내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수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태를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더 독한 약을 먹듯 일에 매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던 수지는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변기를 붙잡았다. 한참 동안 위액을 쏟아낸 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창백하게 질린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끔찍한 예감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시올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확인했다.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한 달하고도 2주가 지나 있었다. 불규칙한 편이라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최근의 이상 증상들과 연결되자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 하룻밤으로. 단 한 번으로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을 틔우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녀의 온 마음을 잠식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강지훈의 차가운 목소리는 생생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는 말 못해.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살갗에 와닿는 듯 끔찍한 현실감으로 다가왔다. 퇴근길, 수지는 약국 앞에 차를 세우고도 한참을 망설였다. 약국에 들어서는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는 죄수 같았다.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임신 테스트기 2개를 샀다. 점원의 무심한 시선이 마치 자신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집에 돌아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그녀는 화장실 문을 걸어 잠갔다. 차가운 타일에 한기가 발끝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설명서에 적힌 대로 테스트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아니기를. 하지만 실눈을 떠 확인한 테스트기에는 선명한 2줄이 그어져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하나를 더 사용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뉴줄. 그것은 단순한 선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낙인이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찬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을 경멸하고 모욕했던 그 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그녀 앞에는 2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아이를 지우는 것이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쉬운 길처럼 보였다. 이 아이는 끔찍한 밤의 산물이며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떠올리게 하는 족쇄일 뿐이다. 아이를 낳는다면 그녀의 인생은 끝장이다. 미혼모라는 사회적 편견. 그리고 가족들의 비난 속에서 그녀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경력도. 미래도 모두 포기해야만 한다. 다른 하나는 아이를 낳는 것이었다. 비록 시작은 끔찍했지만 뱃속의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다.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가진 세상에 기댈 곳 없는 작은 생명이었다. 이 아이를 지운다면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만 같았다. 어쩌면 이 아이는 가짜 가족들 사이에서 단 한 번도 소속감을 느껴보지 못했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생긴 진짜 내 편이 되어줄지도 모른다. 수지는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그녀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다. 그러다 문득 강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그의 오만한 얼굴. 만약 그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나올까? 아마 또다시 수표를 던지며 아이를 지우라고 말하겠지.
아이를 자신의 또 다른 오점이나 귀찮은 문제 정도로 취급할 것이 분명했다. 그 생각에 이르자 수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올랐다. 분노와 함께 끓어오르는 기묘한 옥이었다. 이 아이는 강지훈의 것이기 이전에 자신의 아이였다. 그에게 아이의 존재를 알리고 그의 결정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밤새 내린 결정으로 조금은 홀가분해진, 그러나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새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뭐라고요? 왕 회장님이 투자를 전면 철회하셨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은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의 상황을 살폈다. 아버지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전화를 붙들고 있었고 새어머니와 한껏 치장하고 외출하려던 이유라는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니, 왜 갑자기 태강그룹 황 이사랑도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약혼 선물로 우리 회사 지분까지 넘겨주기로 했으면서 유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네 제이테크에 강지훈 대표 심기를 건드려서라고요. 그게 저희랑 무슨 상관입니까? 강지훈, 그 이름이 나오자 수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허망하게 소파에 주저앉았다. 끝났어. 다 끝났어. 왕 회장이 제이테크랑 진행하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강지훈 대표가 우리 회사에 대한 안 좋은 보고를 올렸다는군. 왕 회장은 강 대표 눈밖에 나기 싫어서 우리 투자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강지훈이라니 그 사람이 뭔데 우리 집안 사업에 감놔라 배놔라야. 새어머니가 악을 썼다. 그 순간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달 전 파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왕 회장에게서 수진을 데려가던 강지훈의 싸늘한 모습, 설마 그날 일 때문에, 말도 안 돼, 그 계집애 때문에, 이수진 그년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 유라의 입에서 증오에 찬 외침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수진이 일부러 강지훈에게 접근해 자신을 망하게 하려고 계략을 꾸몄다고 확신했다. 성공의 문턱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되자 그녀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수진에 대한 증오심만 활활 타올랐다. 그 모든 대화를 문틈으로 듣고 있던 수진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아이러니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남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라의 계획을 망쳐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통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비극의 연결고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더욱 서글펐다. 수진은 방 안의 전신 거울 앞에 섰다. 아직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아랫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위로 손을 얹었다. 아주 희미하지만 생명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결심이 섰다. 이 아이를 지킬 것이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과 아이만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강지훈에게도 이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키워낼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선택한 가혹한 운명이자 그녀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다. 더 이상 눈물은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 대신 맹렬한 불꽃 같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아이를 지키겠다는 결심은 이수진의 무너진 세상에 세워진 첫 번째 기둥이었다. 그 기둥을 중심으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지옥 같은 집과 회사를 떠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수진은 밤새 작성한 사직서를 들고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다. 아버지는 결제 서류에 콜을 받고 있다가 그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부녀가 단둘이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수진이냐? 무슨 일이니?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로 사직서를 내밀었다. 사직서라는 세 글자를 본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냐? 보시는 그대로예요. 오늘부로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덤덤했다. 아버지는 사직서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아닌 텅 빈 무표정. 그것이 아버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게냐? 왕 회장 투자건 때문이라면? 아니요. 수지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냥 이제 지쳤어요. 아버지 곁에서. 이 집안의 굳은 일을 처리하는 그림자 노릇도, 유라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어주는 역할도 전부 다요. 수진아, 말이 너무 심하잖니. 유라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너를 제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회장님, 수진이 그를 아버지가 아닌 회장님이라 부르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었다. 그동안 회사 일을 도맡아 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사직서 수리해 주세요. 더는 회장님과 그리고 그 가족들과 얽히고 싶지 않으니까요. 수진은 깊이 허리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하고는 뒤돌아섰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단호하고 외로워 보였는지 그는 아마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수진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새어머니와 유라는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집안의 눈엣가시이자 유라의 앞길을 막던 경쟁자가 제 발로 사라져준 셈이었다. 수진은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역겨워. 당일 바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지난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이었지만 미련은 조금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과 퇴직금을 합쳐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 그리고 남은 돈을 쪼개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조그만 사무실을 계약했다. 간판도 없이. 책상 하나와 중고 컴퓨터 한 대가 전부인 초라한 공간. 그녀는 그곳에 SJN 컨설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신의 이니셜을 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자신의 공간이었다. 새로운 시작은 녹록지 않았다. 배는 불러오지 않았지만 입덧은 점점 심해졌다. 아침마다 텅 빈 속을 개워내고 시도 때도 없이 피로가 몰려왔다. 혼자라는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할 때면 그녀는 가만히 자신의 아랫배에 손을 얹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시 일어설 힘이 솟았다. 아가야, 엄마는 강해져야 해. 그녀는 과거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던 터라. 그녀의 독립 소식을 들은 몇몇 거래처에서 동정 반, 기대 반으로 작은 프로젝트들을 맡겨주었다. 수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정확한 시장 예측, 그리고 성실함은 금세 입소문을 탔다. 작은 성공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SJN 컨설팅은 업계에서 조금씩 이름을 알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가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혼자 아이의 작은 심장 소리를 들었다. 눈물이 날 것처럼 벅차고 외로운 순간들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 뱃속의 아이가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다. 한편 제이테크의 꼭대기층에 위치한 대표이사 집무실, 강지훈은 태블릿 PC로 시장 동향 보고를 받으면서도 좀처럼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자꾸만 한 달 전 그날 아침의 일이 떠올랐다. 갈갈이 찢겨 흩날리던 수표 조각들, 그리고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던 그녀의 증오에 찬 눈빛. 그는 수많은 여자들을 만났지만 그런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의 돈과 권력 앞에서 모두가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만은 꼿꼿이 서서 자신을 노려보았다. 그 오만한 자존심이 어쩐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짐 비서. 지훈의 부름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김 비서가 한 걸음 다가왔다. 오니르 대표님, 한 달 전 그랜드 스카이 호텔 파티에서 그 여자, 이름이 뭐였지? 이수진 과장이었습니다. 이수진, 그 여자에 대해 좀 알아봐. 아주 자세하게. 지훈은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귀찮은 일에 얽히지 않기 위한 예방조치라고 합리화했다. 왕 회장이나 그 가족들이 뒤에서 무슨 짓을 꾸밀지 모르니 미리 상황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이유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순수한 호기심, 혹은 그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미묘한 감정. 김 비서의 일 처리는 언제나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며칠 후, 그는 두툼한 파일을 들고 지훈의 앞에 섰다. 대표님이 지시하신 이수진 씨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훈은 말없이 파일을 받아들었다. 파일에는 수진의 이력서, 가족관계, 회사에서의 평판 등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김 비서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수진 씨는 파티 다음 날 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가족들과는 완전히 연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리고 이것은 호텔 복도 CCTV 영상의 일부입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영상 속에는 이유라가 파티 내내 초조한 표정으로 어딘가에 계속 전화를 걸고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왕 회장이 수진을 데려가려다 지훈에게 저지당하자 복도 구석에서 왕 회장과 유라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투는 장면도 포착되었다. 왕 회장은 그날 이후 이수진 씨 부친의 회사에 대한 투자를 전면 철회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경영 악화지만 실제로는 대표님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됩니다. 지훈은 말없이 영상을 넘겨보았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수진이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치밀한 음모였다. 그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해자들 속에서 철저히 고립된 피해자였다. 그런데 자신은 그런 그녀에게 돈으로 상처를 주었다. 난 그저 거절하지 않았을 뿐이다. 자신이 뱉었던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처음으로 죄책감 비슷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그래서 그 여자는 지금 어디서 뭘 하지? 지훈이 나직이 물었다. 김 비서가 파일의 마지막 장을 가리켰다. 자신의 이름을 딴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SJN 컨설팅이라고.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업계에서 실력만은 확실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훈은 마지막 보고 내용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수진이 좌절하고 숨어버릴 것이라 예상했다. 어쩌면 복수를 위해 왕 회장이나 이유라 주변을 맴돌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발 아래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저 수많은 불빛들 중 어느 한 곳에서 그녀가 홀로 싸우고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경멸과 동정의 대상이었던 여자가
어느새 그의 뇌리에 흥미롭고 강인한 존재로 각인되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세상에 던져진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수진의 세상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SJN 컨설팅은 비록 작았지만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의 배는 이제 헐렁한 옷으로도 가리기 힘들 만큼 완연히 불러왔다. 세상은 그녀가 혼자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다.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은 그녀에게 세상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녀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다. 이른 아침, 입덧을 가라앉히려 신과일로 간단히 배를 채운 뒤 사무실로 향했다. 낮에는 의뢰받은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정신없이 보냈다. 저녁에는 산모 요가 수업에 들르거나 태교를 위해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고되고 외로운 일상이었지만 하루하루 자신의 힘으로 아이와 함께할 미래를 쌓아 올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 벅찬 순간들이 더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에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었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JTEC, 국내 IT 업계의 정점에 있는 바로 그 회사였다. JTEC 신사업 전략 컨설팅 프로젝트 입찰 제안 요청. 수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JTEC의 프로젝트는 업계의 모든 컨설팅 회사가 탐내는 그야말로 A급 프로젝트였다. 맥킨지나 BCG 같은 세계적인 컨설팅 펌들이나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자리에 그녀의 1인 기업인 SJN 컨설팅이 제안 요청을 받은 것이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아니면 머릿속에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지훈. 수진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함정일지도 모른다. 그가 또 무슨 생각으로 자신을 시험하려 드는 것일까? 동정 혹은 뒤늦은 책임감 어떤 것이든 그녀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메일을 삭제하고 싶었다. 그와 더는 어떤 형태로든 엮이고 싶지 않았다. 수진은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거절하는 것은 쉬웠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따낸다면 SJN 컨설팅은 단숨에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재정적으로도 안정되어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 무엇보다 이것은 강지훈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가 던져준 돈을 찢어버리며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맹세.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눈앞에 열린 것이다. 도망치지 말자. 피하는 게 지는 거야. 그녀는 결심했다. 그를 JTEC의 대표이자 그저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로만 대하면 된다. 자신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아이의 미래가 걸린 기회를 걷어찰 수는 없었다. 이것은 이수진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SJN 컨설팅의 대표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내려야 할 결정이었다. 그날부터 수진은 프로젝트 제안서 작업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밤을 새우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식사도 거르기 일수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고 아이디어는 샘솟았다. 그녀는 JTEC의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전부 분석하고 경쟁사들의 동향, 세계 시장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꿰뚫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이고 대담한 전략을 담은 제안서를 완성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절박함이 응축된 결과물이었다. 제안서 제출 후
며칠 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연락이 왔다. 그리고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하라는 통보가 이어졌다. 결전의 날. 수지는 단정하지만 배를 압박하지 않는 원피스 위에 재킷을 걸치고 제이텍 본사로 향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은 그녀가 이제껏 상대해온 회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을 풍겼다. 숨을 깊게 고른 뒤 그녀는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다. 회의실에는 이미 제이텍의 핵심 임원들이 배석해 있었다. 모두들 갑자기 튀어나온 SJN 컨설팅이라는 생소한 이름에 의구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수지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노트북을 세팅했다. 그럼 SJN 컨설팅의 이수진 대표님, 발표 시작해 주시죠. 담당 임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강지훈이었다. 몇 달 만에 마주한 그는 여전히 서늘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상석에 앉으며 나직이 말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시작하시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부딪혔다. 그의 눈은 그날 호텔에서처럼 차갑지만은 않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수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프로였다. 안녕하십니까? SJN 컨설팅의 이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이텍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명확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처음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임원들의 표정이 점차 감탄으로 바뀌어갔다. 그녀는 복잡한 시장 상황을 명쾌하게 분석했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허를 찌르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녀의 통찰력은 날카로웠고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약에 취해 흐트러져 있던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압도적인 재능을 가진 눈부시게 빛나는 프로페셔널이었다. 그녀가 뿜어내는 지적인 자신감과 열정은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SJN 컨설팅의 규모로 과연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략 자체는 훌륭하지만 너무 이상적이고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만 수지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하나 침착하게, 그러나 핵심을 꿰뚫는 답변을 내놓았다. 회사의 규모가 전략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 조직의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있기에 더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혁신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리스크를 얼마나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이며 저는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답변에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모든 질문이 끝나고 사회자가 마무리를 하려던 순간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지.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이 대표가 생각하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단 한 가지만 꼽는다면 그것은 그녀의 통찰력과 배짱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질문이었다. 수지는 잠시 그를 응시하더니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바로 사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과 전략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제이테크의 직원들이
이 비전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강지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가 생각했던 정답과 정확히 일치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수진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제이텍 건물을 빠져나왔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에 후회는 없었다. 같은 시각 제이텍의 회의실에서는 격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SJN 컨설팅의 제안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인 기업에 이런 중대한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안정성을 생각하면 글로벌 펌인 GNC와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원들의 의견은 대부분 보수적이었다. 그때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략이 핵심이지. 회사의 간판이 핵심이 아니오. 우리가 사야 할 것은 그들의 이름값이 아니라 이수진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비전이야. 이번 프로젝트 SGN 컨설팅과 진행한다. 이견 있습니까? 대표의 단호한 결정에 더 이상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다. 이틀 후 수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이테크의 공식 계약 체결 통보 메일을 확인했다. 거대한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는 애써 끊어내려 했던 강지훈과의 인연이 이제는 일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실로 단단히 엮여버렸음을 직감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아이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괜찮아. 아가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다시는 그 사람이 우리를 다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결연하게 빛났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세상의 중심에서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이테크Y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첫 킥오프 미팅이 열리던 날, 이수진은 제이테크의 거대한 회의실에서 강지훈과 그의 핵심 팀원들을 다시 마주했다. 이전의 프레젠테이션 때와는 공기가 달랐다. 이제 그녀는 입찰 참가자가 아닌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였다. 오늘부터 SJN 컨설팅의 이수진 대표는 외부인이 아니라 우리 프로젝트의 브레인입니다. 이 대표의 의견은 곧 내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협조하도록. 회의 시작과 함께 터져나온 강지훈의 선언에 임원들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이런 파격적인 신임 표명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수진 역시 당황스러웠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의 의도가 무엇이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수진은 프로젝트의 초기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브리핑했고 제이텍의 팀원들은 그녀의 전문성에 점차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회의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줄곧 수진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는 그녀가 팀원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는 모습, 복잡한 문제를 단순 명쾌하게 정리하는 능력,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눈빛을 조용히 관찰했다. 존경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쳤다. 한편 재계에서는 무명의 1인 기업인 SJN 컨설팅이 제이테크에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 사건이 뜨거운 화제거리로 떠올랐다. 소식을 접한 이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SJN 컨설팅, 그게 대체 어느 듣도 보도 못한 회사야. 그녀는 약혼자인 태강그룹의 황 이사와 함께 사교 모임에 참석 중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제이텍의 소식을 이야기하며 그녀의 심기를 긁었다. 자네 집안 회사도 제이테크랑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그런데 웬 신생업체가 그 큰 건을 따냈더군.
대표가 여자라던데 능력이 아주 대단한가 봐. 황 이사가 비아냥거리듯 말하자 유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모임이 끝나자마자 비서를 시켜 SGN 컨설팅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대표의 이름이 이수진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수진, 그 기생충 같은 년이. 유라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이수진이 혼자 힘으로 제이테크의 프로젝트를 따냈을 리가 없었다. 분명 그날 밤 강지훈과 무언가 있었던 게 틀림없었다. 그를 꼬셔서 프로젝트를 따낸 것이다. 자신의 계획을 망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려 들고 있었다. 가만두지 않겠어. 의심에 사로잡힌 유라는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사람을 붙여 수진의 뒤를 밟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수진이 강남의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모습. 누가 봐도 임신부임을 알 수 있는 드라인의 몸으로.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망원 렌즈로 확인한 유라는 숨을 멈췄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파티가 있었던 날로부터 지금껏 흐른 시간. 그리고 강지훈. 아이의 아버지는 강지훈이 틀림없었다. 미진년, 그것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공포였다. 만약 강지훈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분명 그날 밤의 진실을 파헤치려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자신의 약혼, 집안에서의 위치, 사교계의 명성까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터였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유라는 과거의 공범자를 찾아갔다. 바로 왕 회장이었다. 왕 회장은 강지훈 때문에 막대한 투자 기회를 날린 것에 대해 여전히 앙심을 품고 있었다. 찾아올 줄 알았지. 그 배은망덕한 계집애가 제이텍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소식 들었네. 왕 회장의 사무실. 시가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유라를 맞았다. 유라는 그의 속내를 꿰뚫어보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회장님, 저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이수진을 이대로 둬서는 안 돼요. 도와달라. 내가 왜 자네 때문에 내 돈줄 하나가 날아갔는데. 이번 일은 회장님께도 이득이 될 거예요. 유라는 준비해 온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수진이 산부인과를 드나드는 사진들이었다. 이수진, 임신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 강지훈 아이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왕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유라는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수진이 강지훈의 아이를 무기로 제이테크를 손에 넣으려는 속셈일지도 모르죠. 만약 우리가 먼저 이수진의 평판을 바닥으로 떨어뜨린다면 어떨까요? 아이를 가진 미혼모가 몸 로비로 프로젝트를 따냈다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수진은 업계에서 매장당할 거고 그런 여자를 파트너로 선택한 강지훈의 명성에도 흠집이 가겠죠. 회장님의 복수도 하고 제 눈의 가시도 치우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유라의 아기의 찬 제안에 왕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둘의 추악한 거래는 그렇게 성립되었다. 그들의 공격은 생각보다 빠르고 잔인하게 시작되었다. 며칠 뒤부터 증권가 찌라시와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SJN 컨설팅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충격 단독 제이텍 대형 프로젝트. 신생업체에 낙찰된 배경은 SJN 컨설팅 여성 대표. 임신한 몸으로 고위 임원에게 특별한 로비 의혹, 능력인가. 유혹인가 재계의 추악한 스폰서 스캔들. 기사는 교묘했다. 강지훈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그를 떠올릴 수 있도록 암시를 흘렸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인신공격적인 악플들로 뒤덮였다. 이수진은 하루아침에 실력 있는 컨설턴트에서 몸을 팔아 성공하려는 야심 많은 미혼모로 전락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수진의 사무실에는 익명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그녀가 애써 맺어왔던 작은 계약들이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제이테크 내부의 시선이었다. 어제까지 그녀를 존중하던 팀원들이 이제는 그녀를 벌레 보듯 피하거나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흘렸다. 프로젝트의 진행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수진은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유라와 왕 회장.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저열하고 비열한 방식이었다. 그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그녀의 회사와 그녀 개인은 거대한 악의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다. 그날 밤 수진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모니터에 떠있는 악의적인 기사들을 보고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다. 뱃속의 아이,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향한 공격이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때 책상 위의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인은 강지훈이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예, 여보세요? 이수진 씨, 나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거웠다.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냉정한 통보였다. 강지훈이 약속 장소로 정한 곳은 제이텍 본사 근처의 한적한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였다. 방음 처리가 된 별실은 외부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했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강지훈은 커피잔을 든 채 창밖을 보고 있었고 이수진은 그의 맞은편에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이 소문들, 어디까지 사실이지?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날카로운 압박감이 수진을 찔렀다. 그는 해명을 요구하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파트너로서.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로서 수진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녀는 영원히 몸 로비를 한 미혼모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 할 터였다. 제가 임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녀의 담담한 인정에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제이테크 프로젝트는 오직 제 실력으로 따낸 것이며 지금 퍼지고 있는 소문들은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명백한 인신공격입니다. 누가 왜 그런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지? 제 이복동생 이유라와 왕 회장. 두 사람이겠죠. 이유는 제가 그들의 눈에 거슬리기 때문일 겁니다. 수진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마지막 패이자 그녀 자신과 아이를 지킬 최후의 보루였다. 그녀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강지훈을 향했다. 당신은 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저열한 소문을 믿을 것인가? 묻고 있는 듯한 강렬한 눈빛이었다. 강지훈은 오랫동안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는 이미 김 비서의 보고를 통해 소문의 배후를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수진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다. 그녀가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예상대로 변명하거나 동정을 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공격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그는 연약한 피해자가 아닌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전사의 모습을 보았다. 계약을 파기할 생각은 없어.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선택한 파트너를 이런 시시한 스캔들 때문에 내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제이테크의 명성이 걸린 문제야. 이 사태. 당신이 직접 해결해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줘. 이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시험이다.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수진에 대한 기묘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내치는 대신 싸울 기회를 준 것이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하고 라운지를 나섰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강지훈은 굳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사무실로 돌아온 수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전략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단순한 해명이나 반박 기사로는 이 국면을 뒤집을 수 없다. 판 자체를 새로 짜야 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밤을 새워 방역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략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여론전이었다. 소문에 소문으로 맞서는 대신 압도적인 전문성으로 논점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 그녀는 제이텍 프로젝트의 중간 발표회를 겸한 공개기자 간담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자신을 둘러싼 가십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비전과 자신의 능력을 만천해 증명하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다. 의혹의 시선을 감탄의 시선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그녀의 목표였다. 두 번째는 실증적 증거 확보였다. 이유라와 왕 회장의 비열한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들의 더러운 뒷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수진은 과거 아버지 회사에서 왕 회장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기억을 더듬었다. 당시에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묵인하에 넘어갔던 일들이었다. 그녀는 그 기억의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추기 시작했다. 수진의 방역은 즉시 시작되었다. 그녀는 제이텍 홍보팀을 통해 주요 언론사와 업계 관계자들에게 기자 간담회 초대장을 발송했다. 동시에 그녀는 밤마다 왕 회장과 아버지 회사 사이의 과거 거래 내역들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자료는 회사 내부에 있었고 자금 세탁의 흔적들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수사의 벽에 부딪혀 막막해하던 어느 날 밤,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첨부 파일에는 왕 회장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의 목록과 그 회사들과 수진의 아버지 회사 간의 내부 거래 기록 일부가 담겨 있었다. 자료의 출처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수진은 이것이 누구의 도움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강지훈.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돕고 있었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 그랬다. 직접 손을 내미는 대신 길을 열어주는 것. 수진은 그가 보내준 자료를 단서로 추적의 범위를 좁혀나갔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이 아니었다. 왕 회장은 수년 동안 수진의 아버지 회사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자금을 세탁해왔고 이유라는 그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다. 왕 회장이 아버지 회사에 투자하려 했던 것도, 그리고 그 투자가 무산되자 자신을 이토록 잔인하게 공격하는 것도 모두 이 검은 거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복수와 증오 뒤에는 더 크고 추악한 범죄의 실체가 숨어 있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난 수진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싸워야 할 이유와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모두 갖춰졌다. 마침내 기자 간담회 날이 밝았다. 행사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 추문에 휩싸인 젊은 여성 대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구경하러 온 하이에나 때와 같았다. 유라와 왕 회장이 심어놓은 기자들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행사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단상을 비췄다. 그리고 그 빛 속으로 이수진이 걸어 나왔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제법 불러온 배를 조금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모든 편견과 의혹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단상 앞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장내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자신을 비웃는 눈, 의심하는 눈, 동정하는 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단 한 사람을 향해,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수지는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치웠다. 그리고는 차갑고도 강렬한 목소리로 간담회의 포문을 열었다. 그녀의 첫마디에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오늘 저는 저를 둘러싼 소문에 대해 해명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하이에나처럼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기자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다. 저는 오늘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동시에 그 미래를 자신들의 부패한 이익을 위해 파괴하려는 자들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거침없는 선언이었다. 이수진의 폭탄 선언에 기자회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술렁임이 가라앉은 자리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곧바로 스크린의 제이텍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을 띄웠다. 간담회의 본래의 목적인 전문성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시장 분석 데이터와 미래 예측 모델을 제시하며 왜 제이테크가 자신을 선택해야만 했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압도적인 전문성 앞에서 처음 그녀를 비웃던 이들의 표정이 점차 경외감으로 바뀌어갔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이테크와 함께 그리고자 하는 미래입니다. 성공적인 브리핑으로 청중의 신뢰를 확보한 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스크린을 전환했다. 화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회사들의 지분 구조도가 나타났다. 왕 회장의 페이퍼 컴퍼니들이었다. 하지만 이 미래는 지금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왕 회장의 유령 회사들과 아버지의 회사 사이에 오고 간 불투명한 자금의 흐름. 세금 탈루와 횡령의 정황이 담긴 증거들이 스크린에 띄워질 때마다 장내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아직 이유라나 아버지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부 조력자의 존재를 암시하며 의혹의 불씨를 지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예상대로 유라가 심어놓은 기자들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다. 이수진 대표 지금 공개한 자료의 신빙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경쟁 기업을 모함하는 것은 아닙니까? 대표님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악의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수진은 그들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저는 지금 입증 가능한 자료에 근거해 기업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이 자리의 본질을 흐리는 저열한 행위이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면.
지금 즉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십시오. 저 역시 성실하게 협조할 것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기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간담회는 그렇게 대한민국 비즈니스계에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며 막을 내렸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기자회견 라이브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수진이 혼자서 그 모든 압박을 이겨내고 판을 뒤엎는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그녀의 용기와 지략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강력했지만 왕 회장과 같은 늙은 여우를 쓰러뜨리기에는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여론을 흔들 수는 있어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빈틈이 있었다. 그는 김 비서를 불렀다. 지난번에 넘겨받은 자료, 회계장부 원본은 아직인가? 왕 회장 쪽 사람이 워낙 입이 무거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그 회계 담당자의 아내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의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강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을 지원해.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줘. 대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도록. 그의 지시가 떨어지자 김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다. 강지훈은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홀로 서 있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버텨. 내가 끝내줄 테니. 기자회견을 마친 수진은 녹초가 되어 사무실로 돌아왔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에 그녀는 잠에서 깼다. 저녁이었다. 직원은 모두 퇴근했을 시간.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다. 문 밖에는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오늘따라 그의 얼굴은 유난히 지쳐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오늘 대단했어. 먼저 입을 연 것은 그였다.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당신은 강한 여자야. 그는 들고 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수진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자 그가 말했다. 열어봐. 당신의 전쟁을 끝내줄 마지막 무기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회계장부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장부를 펼치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곳에는 왕 회장의 불법 자금 흐름과 그 돈이 이유라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 페이지마다 이유라가 직접 서명한 결제란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였다. 이걸 어떻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는 수진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가면도, 형식적인 관계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제이테카의 대표가 아니었고 그녀는 SJN 컨설팅의 대표가 아니었다.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잔인한 진실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모든 걸 알고 있어. 강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그날 밤 당신 동생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수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왕 회장과 이유라의 자금 세탁, 그리고 이번 스캔들의 전말까지.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모든 비밀이 드러난 지금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의 배로 향했다. 아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아인가? 결국 올 것이 온 질문이었다. 수지는 그동안 수없이 이 순간을 상상하고 대비했다. 하지만 막상 그의 눈을 마주하자 준비했던 모든 말들이 사라졌다. 거짓말을 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짧은 한마디에 실린 수개월간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원망의 무게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강지훈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가 왜 돈을 거부했는지, 왜 그토록 처절하게 홀로 싸워왔는지. 그의 심장이 서늘한 후회와 뜨거운 책임감으로 타는 듯했다. 그동안 유지해왔던 냉정한 CEO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 앞에 멈춰 서서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깊은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수진 씨, 모든 것에 대해 그날 밤 일도, 당신에게 상처 줬던 내 오만한 태도도, 진실을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한 것도 전부 내 잘못이야.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어. 아직은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당신을 지키게 해줘. 그리고 우리 아이를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과 약속, 수십 겹의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던 남자의 맨 얼굴이었다. 지난 몇 달간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수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의 복잡하고 서러운 안도의 눈물이었다. 진실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동시에 두 사람을 올가매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주었다. 그날 밤 이후 이수진과 강지훈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도 혹은 아슬아슬한 파트너도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이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공동 보호자였다. 어색한 공기가 여전히 감돌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단한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복수의 무대는 며칠 뒤로 예정된 수진의 아버지 회사. 대영 실업의 주주 총회장이었다. 그곳은 왕 회장이 대주주 자격으로, 이유라가 이사 자격으로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자리였다. 모든 것을 시작된 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언론은 내가 준비하지. 국내 모든 주요 언론사가 참석하게 될 거야. 지훈의 집무실. 그는 차분하게 계획을 설명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 쪽에도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넘겨둘 생각이야. 우리가 신호를 보내면 그들이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수진은 그가 준비한 판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모든 증거 자료를 재구성하고 발표 내용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이제 단순한 복수의 칼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을 심판대에 세울 정의의 칼이었다. 한편 수진의 기자회견 이후 궁지에 몰린 이유라와 왕 회장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총동원해 언론 보도를 막고 수진이 공개한 자료가 조작되었다며 역공을 펼쳤다. 동시에 주주총회에서 수진의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 회장의 사람을 대표 자리에 앉히려 물밑 작업을 벌였다. 그들은 오만했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의 성이 이 정도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었다. 결전의 날,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시작 전부터 수많은 주주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단상에 앉은 수진의 아버지는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가장 앞자리에 나란히 앉은 왕 회장과 이유라는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유라는 일부러 수진을 조롱하려는 듯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회의는 왕 회장 측이 준비한 각본대로 흘러갔다. 경영 부실의 책임을 물어 현 대표이사의 해임안이 발의되었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분위기였다. 이유라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있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다.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였다. 제이테케 강지훈 대표님께서 여긴 어쩐 일로? 의장이 당황하며 묻자 강지훈은 여유롭게 연 회장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대형 실업의 소액주주이자 중요한 사업 파트너로서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그의 발언은 거절할 수 없는 무게를 지녔다. 왕 회장과 이유라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다. 강지훈은 성큼성큼 단상 앞으로 걸어가더니 마이크를 잡고 돌아서서 객석의 한 곳을 응시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그를 따라간 곳. 그곳에는 이수진이 조용히 서 있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저보다 이수진 대표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강지훈은 자연스럽게 수진에게 길을 터주었다. 수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이 든든한 방패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 위로 올라섰다. 지난 기자회견 때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결연한 모습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대형 실업의 주주가 아닌 한 명의 내부 고발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대형 실업의 경영 위기는 시장의 흐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회사 내부에 기생하며 회사를 좀먹어 온 범죄자들 때문입니다. 수진은 스크린에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띄웠다. 그녀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왕 회장과 이유라의 범죄 행각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자금 세탁의 세부 과정, 횡령 액수,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유라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왕 회장의 또 다른 불법 사업으로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쉴 새 없이 화면을 채웠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강지훈이 건네준 비밀 회계 장부의 스캔본을 스크린 가득 띄웠다. 이유라의 친필 사인이 선명하게 확대된 페이지가 나타나는 순간 장내는 경악으로 가득 찼다. 이 모든 범죄의 중심에는 바로 제 동생인 이유라 이사와 그녀의 공범인 왕 회장이 있습니다. 수진이 유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저건 모함이야. 거짓말이야. 왕 회장이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지만 그 목소리는 거대한 진실의 파도 앞에서 힘없이 부서졌다. 모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것은 이유라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을 향해 악을 쓰며 달려들려 했다. 이 미친년, 네가 감히 날 망쳐. 내가 너 가만 안 둬. 그녀의 추악한 발악은 자신의 유죄를 만천해 인정하는 꼴이었다.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한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수진의 아버지는 얼굴을 감싸쥔 채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거짓된 평화와 가족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었는지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왕대철 씨, 이유라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할 거대 비리 스캔들이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왕 회장의 제국과 유라의 허영에 가득 찬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수지는 단상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자신이 시작한 심판의 폭풍이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 그녀는 긴장이 풀리며 휘청거렸다. 그때 곁에 있던 강지훈이 그녀의 등을 단단하게 받쳐주었다. 그의 조용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그녀에게 모든 것이 끝났음을, 그리고 이제는 괜찮다는 위로를 전해주고 있었다. 수지는 그의 부축에 기대어 지독했던 과거가 막을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심판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한동안 떠들썩했다. 대영 실업의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폭로극은 연일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유라와 왕 회장을 비롯한 부패의 고리는 낱낱이 파헤쳐졌고 그들의 범죄 행각은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도 끝이 없이 나왔다. 결국 왕 회장은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자금 세탁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유라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차가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수진의 아버지는 경영방임과 일부 혐의에 대한 묵인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도, 자랑스러워했던 딸도, 그리고 자신의 명예도 모두 잃은 그는 초라한 노인이 되어 세상의 시선 뒤로 사라졌다. 수진은 재판이 끝난 뒤 멀리서 수척해진 아버지의 뒷모습을 한번 바라보았을 뿐 다가가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보낸 마지막 인사였다. 세상이 그들의 추악한 스캔들로 들끓는 동안 이수진은 모든 소음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강지훈의 배려로 제이텍 프로젝트는 잠시 보류되었고 그녀는 출산을 앞두고 오롯이 자신과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사람의 관계는 느리고 조심스럽게 변화했다. 강지훈은 거의 매일 그녀를 찾아왔다.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고 병원 진료에도 동행했다. 그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배려가 묻어났다. 튼살 크림을 잔뜩 사와서 무심하게 건네기도 하고 아이 방에 놓을 가구를 직접 조립하다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럴 때면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짓곤 했다. 얼음 심장을 가졌을 것만 같던 남자의 의외의 모습들은 그녀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막 꾸미기 시작한 아이 방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일 정말 미안했어. 아기 침대를 조립하던 강지훈이 불쑥, 그러나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수지는 그의 손을 잠시 바라보았다. 늘 완벽해 보이던 그의 손에 가구를 조립하다 생긴 작은 상처들이 나 있었다. 알아요?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죠. 하지만 더 이상 그 밤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죠. 그것은 용서이자 자기 자신을 위한 다짐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두 사람의 복잡하고 아팠던 과거가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미래를 향한 약속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다. 몇 주 뒤, 수지는 극심한 진통과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다.
강지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분만실 앞을 서성였다. 늘 냉정하고 이성적이던 제이테크의 대표는 세상 모든 아빠들처럼 무력하고 초조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간호사가 포대기에 쌓인 작은 생명을 안고 나왔다. 강지우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들었다. 자신의 얼굴을 반쯤 닮은 작고 붉은 아기, 그 경이로운 생명의 무게 앞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곁에 앉아 아이를 두 사람의 가운데에 뉘었다. 어둠과 배신 속에서 잉태된 아이는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빛과 희망이 되어 두 사람에게 찾아왔다. 이름 생각해 둔 거 있어. 선우, 강선우. 착하고 따뜻하게 세상을 지켜주는 아이가 되라고. 좋은 이름이야.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자신들의 기적인 선우를 내려다보았다. 그렇게 그들의 진짜 가족이 시작되었다. 3년 후 SJN 컨설팅은 더 이상 1인 기업이 아니었다. 업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작지만 강한 전략 컨설팅 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이수진은 날카로운 통찰력과 정직한 리더십으로 업계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성공했다. 강지우는 여전히 제이텍의 카리스마 넘치는 대표였지만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파묻혀 살지 않았다. 6시 칼퇴하는 CEO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한강공원 아바 더 높이요. 새 살백이 선우가 아빠의 목마를 타고 까르르 웃으며 소리쳤다. 강지우는 아들이 떨어질까 조심하면서도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수진은 돗자리에 앉아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선우야, 엄마한테 와봐. 아빠 힘들겠다. 싫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세거든. 선우의 말에 지우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들을 안고 수진의 곁으로 와 앉았다. 수진은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세 사람을 감싸는 햇살이 따스했다. 후회하지 않아. 지훈이 나직이 물었다. 뭘, 나 같은 남자 만나서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거. 수진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가끔은 당신이 밉고 또 가끔은 내 운명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거야. 모든 길의 끝에 이렇게 선우랑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가장 어두웠던 밤이 가장 눈부신 아침을 선물해 주었다. 배신과 상처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그 무엇보다 단단한 사랑과 신뢰로 연결어 있었다. 수진은 자신을 둘러싼 두 남자를 끌어안았다. 지독했던 과거를 이겨내고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쟁취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새로운 새벽이었다.